공개 안 하는 거 같아요. 2천만 원 매출을 찍으셨다는 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폐업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직원 한 명에 저 하면 그래도 한 4천 정도는 찍었으면 좋겠는데, 배민원이랑 쿠팡에 열정국밥 150군데를 보니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설사 안 나와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사실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네, 몰랐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14시간을 하고 있죠. 청년다방이라고 떡볶이, 거기를 한 8년 정도? 배달만 하는 매장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광명이란 지역이 저랑 신랑은 거의 투박이거든요. 살고 보면서 느낀 그 상권 분석이 제일 정확하지 않았나. 개봉하고 우리하고 천왕의 근접점도 알고 있었고, 기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없는 메뉴여야 된다는, 그리고 밀키트로 많이 판매하지 않는 중화요리, 피자, 치킨,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게 국밥이었어요. 그때 알바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국밥 생각보다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배민원이랑 쿠팡에 국밥을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리뷰 수가, 주문 수가 좀 많은데 지역별로 해서 한 50군데 갔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시켜먹는 신림을 지도로 찍어놓고, 주문수가 제일 많은 국밥 프랜차이즈를 검색도 해보고, 수원,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상권들을 다 찍어서 봤는데 평균적으로 열정국밥이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주문수도 있는 편이었고, 또 거기에서 그럼 열정국밥이 전국에서는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한 150군데 정도? 주문수랑 리뷰수 한번 확인해보고, 보통 이 정도 나오면 평균 그래도 한 4천, 3천 정도는 나오겠다. 나도 하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매출이 조금씩 꾸준하게 오르고 잘 나오는 게 직원들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이 계속 바뀌고 뭔가 막 변화가 있었으면 흔들렸을 수도 있고, 가게 매출에도 그렇고, 아니면 포장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조리하는 레시피도 조금 변동이 있거나 흔들리면 덴번에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매출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계속 묵묵히 해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들한테는 뭔가 복지를 더해줘도 하나도 안 아깝죠. 왜냐면 누군가 교육시키고 아니면 적응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지금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니까 뭘 해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실. 홀 같은 경우에는 나가실 때나 들어오실 때나 드시면서도 의견도 물어볼 수 있고,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도 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배달은 그런 말이나 그런 마음을 전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고마운 마음이나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게 가멸지에 쓰는 정도밖에 없더라고. 스티커에 뭔가 하고 싶은 멘트를 적어서 붙이는 정도가 최선이더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씁니다, 100%. 여기 서비스 어떤 거 나가니까 그거 메모해서 이제 빌드에 꽂아주면 그 친구가 그걸 알아서 스티커랑 같이 붙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평일에는 사실 직원들도 틈틈이 많이 쓰기도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부가 대부분 쓰기도 하고, 미리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멘트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웬만하면 스티커로 제작해서 붙이고요.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라는 경우나, 아니면 저번에 뭐 어떤 게 빠져서 불만을 이제 요청사에 쓰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웬만하면 코멘트 남겨서 쓰고 있어요. 좋은 가게고 착한 가게고 성실한 가게라는 이미지에서 뭔가 다른 일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 똑같은 포장에 똑같은 음식으로 정갈하게 온다라는 수저를 포장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서 조금 손님들이 좀 이 집은 조금 뭔가 신경 쓰는 게 보이네? 이 집은 그래도 대충 하진 않네? 라는 그런 걸 좀 계속 어필하고 보여준 게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주문 횟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횟수가 많으신 분들이면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 그냥 무말랭이나 밥이나 이런 거 조금 더 드리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서비스 붙여서 나가거나, 아니면 코멘트로 할 얘기 있거나,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거나 뭐가 있을 때는 적어서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 단골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요청사항이 항상 똑같아요. 뭐 오찬을 빼는 대신에 뭐 양파를 많이 주세요라든지, 요청사항이 있는 단골들은 그거는 무조건 웬만하면 조금 더 넉넉히 제대로. 물론 메뉴 설명에는 뭐 진국과 아니면 정식의 차이가 분명히 써져 있다고 하지만, 단골분들은 사실 그거 다 일일이 안 읽거든요. 시켰던 거 주문 내역을 보고 그냥 그걸 그대로 장바구니에 담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게 오찬이 안 나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뭐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뵙는 분이면 말로 설명을 드릴 텐데, 배달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설명할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수저 비닐 추천드립니다. 수저 비닐에 넣는 냅킨이 예쁘게 제작이 되는데,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저희가 깔끔하게 깍두기를 담고 국을 담아도 사실 그 냅킨에 그 국물이 튀거나 묻으면 이건 냅킨이 아니라 행주잖아요. 아니면 걸릴 수도 있고요. 사람이 받았을 때 입을 닦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식물이 튀어있는 상태로. 근데 그냥 보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이거 줘도 냅킨으로는 못 쓰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저와 젓가락이랑 냅킨을 같이 가지런하게 넣으니까 훨씬 좀 고급스럽고, 포장 자체가, 음식 자체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도 드는 거고요. 저희 오찬처럼. 바쁠 때 수저 2개, 젓가락 2개 챙기는 것보다 미리미리 좀 넣어서 깔끔하게 보관하면 포장할 때도 용이하겠다 싶어서 비닐을 일단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픈해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당 20원을 안 해요. 20원 투자했는데 조금 더 깔끔한 매장이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매장이고 그리고 정성이 있는 매장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오후 시간에 제일 뜨는 시간에 그냥 수다 떨고 얘기하면서 그냥 소일거리 하듯이 그냥 손만 움직이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 작업이어가지고 한간 시간에 조금 박스에다 많이 해놓고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장 인식 변화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시작하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돈도 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다 걸고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이게 진짜 최선이고, 내가 이것만큼 했는데 더 할 수 없을까 해서 쥐어짜서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요즘엔 살아남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상권이 아무리 좋은 상권에서도 만약에 좀 해이하게 하고 영업시간 제대로 안 하고 아니면 좀 청결이나 이런 문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덴번에 입소문 나게 되고, 배달 기사님이든 포장하러 온 손님이든 보다 보면 이 집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상권에서도 살아남기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고, 야 이런 데서 장사가 돼?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빗바라는 데 되게 많잖아요. 반짝반짝 장사 잘 되는 데도 많고, 더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노력도 많이 했을 테고, 쓸고 닦기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마음 먹는 거랑 시간이랑 그리고 노동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상권에서도 사실 되지 않을까.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나 번거로움이나 아니면 물류 문제나 아니면은 처음 들어오는 재료 손질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걸 알아서 해서 오는 시스템도 있고, 간편하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른 부분, 포장 부분이나 서비스 부분에 더 신경 쓸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요. 식자재 자체가 조금 더 손질돼서 오고 편하게 오기 때문에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서비스 부분에 조금 더 이제 고민하고 신경 쓰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다른 프랜차이즈 국밥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깨끗하고, 뭔가 그렇게 해서 물류가 매일매일 새벽에 도착해서 장사하기 참 편하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 그건 최대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이벤트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뜻대로 매출 부분이나 이런 피드백 전화 오는 거나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운 같아요. 어떻게 이거 할 생각을 했어? 이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저희 직원들도 그거를 열 정도 이걸 어떻게 선택했어요? 아니면 이걸 왜 어떻게 할 생각을 했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잘 만나진 행운?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아이 크고 제가 조금 이제 노후 준비할 때까지는 그냥 이 행운 딱 부여잡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열정 국밥